이 많은 역량 중에서 일잘러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역량이 뭘까? 저는 앞서 표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 역량,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보고 발표 작성 이런 역량을 3대 핵심 역량으로 이렇게 꼽았습니다.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 과정 관리를 하는 것, 성과를 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을 해서 발표까지 해내는 것. 이런 일정을 관리하고 계획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게 기획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역량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간단하게나마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고성과자의 업무 방향은 이러하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니어 시절은 있죠. 네. 경력 같은 신입은 있지만 처음부터 경력자일 수는 없습니다. 자, 신입사원에서 경영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질문법이 다르다. 어디선가 책에서 봤던 제목입니다. 네, 타이틀로 가져와 봤어요. 질문 자체가 다르대요, 고성과자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 임원분들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그거 왜 그렇게 되었어? 김주임, 김대리, 이대리, 최과장, 그거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업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끊임없이 물어보십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결과 진척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 임원분들, 경영진은요, 좋은 질문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 훌륭한 주니어들, 좋은 부하 직원의 역량은 그 대답의 본질을 이해해서 좋은 답을 빠르게 찾아서 제공해드리는, 그게 주니어의 역할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현장에서는 임원분들의 그 훌륭한 질문에 대답을 잘 해내는 역량, 이것이 우리 주니어들 혹은 아랫사람의 부하들의 역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질문을 사전적으로 생각해서 대답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시지 않도록 미리 사전적으로 준비해내는 것. 이게 바로 하이퍼포머가 아닐까, 진정한 기획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버니스 메카시라고 하는 분, 네, 포맷 시스템으로 기획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하셨는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일은 왜 벌어졌니? 무엇을 해야 하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니?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물어본답니다. 생각을 하고 구조한답니다. 네, 이것이 버니스 메카시의 포맷 시스템입니다. 네, 문서 작성할 때도 이 포맷대로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보고서는 왜 올렸는지 배경 및 목적을 올렸고요. 그리고 현안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문제 및 현안 및 문제점을 도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정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록으로 작성했던 게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값이 어떤 것이고 정성적인 결과값, 정량적인 결과값이 이러했고 본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이러이러했고 차후에는 개선토록 노력하겠다. 협조해 주신 부서는 어디가 있었고 어떠어떠했다. 이런 부분들을 한 장의 페이지로 정리한 것이 원페이지 프로포절, 원페이지 보고서가 됐었습니다. 자, 기획을 잘 해야, 기획 수립을 잘 해야 제대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고요.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해내야만이 보고서 작업도 원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업이 잘 돼야 그 보고서 작업을 토대로 발표하시는 분들, 또 발표하는 내용이 순조롭게 매끄럽게 잘 이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기획력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포맷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획력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주고 도움 주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력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비주얼 로지컬 싱킹이라고 하는 부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로지컬 싱킹이 필요하느냐? 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다면 논리적 사고는 왜 필요한가? 기획을 제대로 정확히 해서 문제를 알아내고 도출해내고 그리고 주요 현안을 찾아서
주요 현안을 없애가는 과정,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고 그 솔루션들이 제대로 효과성 있게 정착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로직을 가지고 순서를 가지고 사고를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가 제일 처음에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을 우리가 로지컬 싱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수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논리적으로 잘 하려면 논리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어느 부서의 일 예입니다. 매출을 30%나 늘려야 되는 어떤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출을 올려야 된다. 그럼 어떠한 인자로 인수분해, 소수분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시장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점유를 하고 있는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올릴 것이냐? 아니야. 아예 파이 자체를 키우자. 이렇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올릴 것인지 이렇게 구분해내는 능력 이런 게 논리적 사고일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 그리고 점유율을 동시에 올리고 또 관리만 할 수 있다면 매출은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무언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또 해결해 나가고자 정리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기획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숨가쁘게 과정이 진행이 됐네요. 우리는 처음에 기획력,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보고서 작성 과정과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기획력이 뭐라고 했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과 과정 관리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니스 메카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왜 하셨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러한 포맷 시스템은 논리적인 사고력과 함께 우리가 갖춰야 될 기획 역량에 필요한 어떤 사고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만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그리고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요. 다음 과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